장례식장에 울려 퍼진 비명. 당장 나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하얀 국화꽃 사이로 한 중년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쫓겨나고 있었다. 딸은 그날 아버지가 평생 어머니를 배신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였다. 아가씨, 제 전남편이었어요. 아가씨 어머니가 우리 가정을 깬 거예요. 물이 든 컵이 바닥에 떨어졌다. 평생 피해자였던 어머니가 사실은 가해자였다는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올려주시면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5월의 장례식장은 국화 향기로 가득했다. 26살 정수아는 검은 상복 차림으로 빈소 앞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 정민호 58배 나이로 간암과의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병원 침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던 그 순간까지 아버지는 어머니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다. 수아는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었다. 아버지는 평생 성실한 회사원이었고 주말이면 어머니와 함께 시장을 보러 다니던 다정한 남편이었다. 무엇이 미안하다는 걸까? 어쩌면 먼저 떠나는 것에 대한 사과였을지도 모른다고 수아는 생각했다. 어머니 한미선은 55의 나이가 무색하게 젊어 보이는 여성이었다. 요가 강사로 일하며 관리한 몸매와 염색한 밤색 머리카락, 세련된 옷차림은 언제나 주변의 부러움을 샀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얼굴은 처참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울어서 퉁퉁 부어 있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이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처럼 보였다. 조문객들이 오가는 가운데 빈소는 조용한 슬픔으로 채워져 있었다. 친척들과 아버지 회사 동료들이 다녀갔고 어머니의 요가 학원 회원들도 문상을 왔다. 모두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좋은 분이셨는데 부인 혼자 남겨두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런데 오후 3시쯤 빈소 입구에 낯선 여자가 나타났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여자는 화려하지도 젊어 보이지도 않았다. 회색빛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검은색 원피스는 낡아 보였다. 손에는 하얀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있었다. 여자는 천천히 영정사진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민호 씨. 여자의 목소리는 떨렸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바로 그때였다. 빈소 안쪽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터져나왔다. 당장 나가. 어머니 한미선이었다. 그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그 여자를 향해 달려갔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와? 나가. 당장 나가라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빈소를 갈랐다. 주변 조문객들이 놀라서 쳐다보았다. 여자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다. 다만 깊은 슬픔만이 가득했다. 미선 씨, 나는 그냥 마지막 인사만. 인사? 무슨 인사를 해?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어머니는 히스테리에 가까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수아는 얼어붙은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어머니가 저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항상 우아하고 차분했던 어머니가 지금은 완전히 이성을 잃은 것처럼 보였다.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들고 있던 국화 다발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미안해요. 그 말을 남기고 여자는 돌아섰다. 빈소를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은 쓸쓸했다. 수아의 머릿속에 하나의 확신이 자리 잡았다. 아빠가 바람을 피웠구나. 평생 착하게만 살았던 아버지가 사실은 어머니를 배신한 것이다.
그 여자는 아버지의 애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가 저렇게 분노하는 것이고, 수아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다. 동시에 홀로 남은 어머니가 너무나 불쌍했다. 엄마, 괜찮아. 내가 평생 곁에 있을게. 수아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이 흘렀다. 집은 여전히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어머니는 거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수아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서재에는 아버지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낡은 책들, 회사 서류들, 그리고 오래된 수첩들. 수아는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다. 볼펜, 클립, 명함들. 평범한 물건들 뿐이었다. 그런데 맨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 뭔가 걸렸다. 서랍이 끝까지 열리지 않았다. 수아는 손을 깊숙이 넣어 더듬었다. 뒤쪽에 뭔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조심스럽게 떼어낸 것은 낡은 봉투였다.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수아가 사진을 꺼내보는 순간 손이 멈췄다. 그것은 장례식장에 나타났던 바로 그 여자의 독사진이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다.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수줍게 미소 짓고 있는 여자.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92년 봄 서윤이. 서윤이. 그것이 그 여자의 이름이었다. 수아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아버지는 그 여자의 사진을 이렇게 숨겨두고 평생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 몰래. 이것은 명백한 배신이었다. 아빠가 정말로. 수아는 사진을 구겨쥐고 싶었지만 참았다. 이것은 증거였다. 그 여자를 찾아가서 따져 묻기 위한 증거. 수아는 아버지의 휴대폰을 찾았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어머니 생일이었다. 아이러니했다. 바람을 피우면서도 비밀번호는 아내의 생일로 해놓다니. 수아는 전화번호부를 뒤지기 시작했다. 시옷으로 시작하는 이름들을 찾았다. 서윤이. 있었다. 번호를 확인한 수아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3번 울렸다. 그리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서윤이 씨죠? 저 정민호 딸이에요.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멎는 것이 느껴졌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아가씨, 당장 만나야겠어요. 할 말이 있어요. 수아는 약속 장소를 정했다. 집 근처 조용한 카페. 내일 오후 2시. 전화를 끊고 나서야 수아는 자신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분노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수아는 잠들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들이 소용돌이쳤다. 아버지와 그 여자는 언제부터 만났을까? 얼마나 오래 관계를 지속했을까? 어머니는 알고 있었을까? 아니, 어머니는 분명 몰랐을 것이다. 장례식장에서의 그 반응을 보면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아야겠어. 수아는 결심했다. 어머니는 이미 충분히 고통받고 있었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 더해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다면 어머니는 견디지 못할 것이다. 수아가 직접 그 여자를 만나 따져 묻고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경고해야 했다. 다음 날 오후 수아는 약속 장소인 카페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그 사진이 들어있는 봉투를 꼭 쥐고 있었다. 심호흡을 한 뒤 카페 문을 열었다. 구석 자리에 서윤이가 앉아 있었다. 일주일 만에 본 그 여자는 더 수척해져 있었다.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볼은 꺼졌고 눈은 더 퉁퉁 부어 있었다. 하지만 수아는 동정심 따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더 화가 났다. 저렇게 슬픔에 잠긴 척하면서
남의 남편을 빼앗았다는 사실은 생각이나 하는 걸까? 수아는 그 여자 앞에 털썩 앉았다. 서윤희 씨. 여자는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아가씨. 와주셔서가 아니에요. 할 말이 있어서 온 거예요. 수아는 봉투에서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여자는 사진을 보더니 손으로 입을 막았다. 이게 어디서? 우리 아버지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더군요. 평생 간직하신 거죠? 여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눈물만 주르륵 흘러내렸다. 수아는 목소리를 높였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지만 개의치 않았다. 어떻게 가정 있는 남자를 만날 수 있죠? 어떻게 장례식장까지 와서 우리 엄마 가슴에 못을 박을 수 있어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 엄마가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서윤이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가씨, 나는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에요. 무슨 소리인가 싶었다. 수아는 코웃음을 쳤다.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뭔데요? 순수한 우정이라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여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수아는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다. 테이블 위에 있던 물컵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얼굴에 물을 끼얹었다. 철썩? 물이 여자의 얼굴과 옷을 적셨다. 카페 안의 모든 시선이 이쪽으로 쏠렸다. 당신 같은 사람한테 할 말 없어요.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수아는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다. 그런데 서윤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얼굴로 서윤이는 낡은 가죽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손가락이 떨렸다. 사진은 오래되어 모서리가 해졌고 여러 번 접었다 펼쳤던 흔적이 역력했다. 이걸 보세요. 여자는 사진을 테이블 위로 밀었다. 수아는 또 무슨 수작인가 싶어 사진을 낚아챘다. 그런데 사진을 본 순간 수아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눈앞이 하얘졌다. 숨이 막혔다. 그것은 결혼식 사진이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젊은 서윤이와 검은 턱시도를 입은 젊은 아버지 정민호. 두 사람은 케이크를 자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배경에는 1989년 11월 4일이라는 날짜가 찍혀 있었다. 1989년. 수아가 태어난 것은 1999년이었다. 이 사진은 수아가 태어나기 10년 전의 것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은 1997년이었다. 수아는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은 매년 큰 행사였으니까. 그렇다면 이 사진은 무엇인가? 아버지가 서윤이와 먼저 결혼했다는 말인가? 수아의 머리가 복잡하게 돌아갔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의 결론만이 나왔다. 그것은 수아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결론이었다. 수아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렸다. 무릎이 바닥에 닿았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일어섰지만 수아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서윤이가 수아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지만 떨리고 있었다. 아가씨 탓 아니에요. 자책하지 마요. 여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원망이 섞여 있지 않았다. 그렇게 헤어졌지만 저는 그 사람 정말 사랑했어요. 마지막 가는 길에 인사만 하고 싶었는데 소란 피워서 미안해요. 수아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흐르는 것도 모르고 여자를 바라보았다. 서윤이는 젖은 얼굴로 슬프게 미소 지었다. 아가씨 아버지는 제 전남편이었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수아는 머리를 무언가로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다. 귀가 먹먹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우리가 결혼해서 살고 있을 때 서윤이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아가씨 어머니랑 바람이 나서 나랑 이혼을 한 거예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 실제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저 수아의 세계가 산산조각 나는 것뿐이었다. 평생 피해자인 줄 알았던 어머니, 남편의 바람기에 상처받은 불쌍한 여인이라고 생각했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사실은 남의 가정을 깬 제3자였다는 것, 상간녀였다는 것. 수아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숨만 헐떡였다. 서윤이는 수아의 등을 토닥였다. 천천히 숨 쉬어요.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었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다. 수아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가족의 역사가, 부모님의 사랑 이야기가 모두 거짓말이었다. 민호 씨는, 서윤이가 계속 말했다. 그녀는 이제 눈물을 닦지도 않았다. 그냥 흘러내리는 대로 두었다.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에요. 그냥 조강지처에 대한 미안함을 평생 안고 살았던 거예요. 나를 버린 것에 대한 죄책감을요. 수아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것은 어머니에게 한 말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평생 서윤이에게 하지 못한 사과를 죽는 순간에야 어머니를 통해 한 것이었다. 우리는, 서윤이가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다. 행복했어요. 민호 씨는 다정한 남편이었어요. 결혼한 지 4년째 되던 해, 우리는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호 씨는 매일 태교 음악을 틀어주고 아기 이름을 짓느라 밤을 새웠죠. 수아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 아이는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만나면서, 그런데 어느 날 민호 씨가 회사 신입사원 환영회에 다녀온 뒤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아가씨 어머니를 처음 만난 날이었죠. 미선 씨는 그때 26이었고 회사에 막 입사한 신입이었어요. 아름답고 젊었죠. 서윤이는 쓸쓸하게 웃었다. 나는 그때 33이었어요. 민호 씨보다 2살 많았죠. 임신을 준비하느라 살이 좀 쪘고 살림하느라 손도 거칠어졌고 미선 씨처럼 예쁘게 꾸미지도 못했어요. 민호 씨 눈에는 내가 늙어 보였나 봐요. 수아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서윤이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반년 후 민호 씨가 이혼하자고 했어요. 나는 무릎 꿇고 빌었어요. 다시 시작하자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달라고. 하지만 민호 씨는 이미 마음이 떠난 상태였어요. 미선 씨가 임신했다고 했어요. 그 말에 수아는 얼어붙었다. 어머니가 임신을 했다고. 그렇다면 나는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민호 씨는 미선 씨와 재혼했고 1년 후 아가씨가 태어났죠. 나는 홀로 남았어요. 아이도 없이. 서윤이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그리고 다시 이어졌다. 그래도 나는 민호 씨를 원망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은 궁금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더 예뻤다면, 더 젊었다면 민호 씨가 날 떠나지 않았을까? 수아는 울음을 터뜨렸다.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카페 안의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았지만 이제는 상관없었다. 아무것도 상관없었다. 카페를 나온 수아는 비틀거렸다. 거리의 소음이 멀게 느껴졌다. 지나가는 사람들, 자동차 경적 소리, 상점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모든 것이 흐릿했다. 수아는 근처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다. 손에는 여전히 그 결혼식 사진이 들려 있었다. 서윤이가 가지라고 준 것이었다. 사진 속 아버지는 행복해 보였다.
진심으로 웃고 있었다. 서윤이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했다. 수아는 집에 있는 부모님 결혼 사진을 떠올렸다. 그 사진 속 아버지의 미소는 어딘가 어색했다. 수아는 그때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도 몰랐다. 핸드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수아야, 어디 있니? 저녁 뭐 먹을까? 평범한 목소리였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수아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응, 곧 갈게. 겨우 그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다. 어머니, 한미선. 수아가 평생 존경하고 사랑했던 사람. 수아에게 정직하게 살라고, 남에게 피해주지 말라고 가르쳤던 사람. 그 사람이 남의 가정을 파괴했다. 남의 남편을 빼앗았다. 그것도 임신이라는 카드를 써가며. 수아는 구역질이 났다. 공원 화단에 몸을 숙이고 헛구역질을 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점심도 먹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속은 계속 뒤틀렸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수아는 천천히 일어섰다. 집으로 가야 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어머니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집까지 가는 길이 끝없이 길게 느껴졌다. 평소 같으면 10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였지만 오늘은 1시간처럼 느껴졌다. 현관문 앞에 섰지만 비밀번호를 누를 수가 없었다. 손가락이 마비된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수아는 문을 열었다. 집 안에서는 저녁 준비하는 냄새가 났다. 된장찌개였다. 수아가 좋아하는 음식이었다. 수아야, 왔어? 손 씻고 와. 어머니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렸다. 수아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복도에 서 있었다. 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어머니는 수아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다. 아니, 수아는 가까스로 대답했다. 좀 피곤해. 그래, 그럼 씻고 쉬어. 밥은 내가 상 차려놓을게. 어머니는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손길이 낯설었다. 아니, 두려웠다. 수아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침대에 쓰러졌다. 천장을 바라보았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정말 사랑했을까? 아니면 그저 젊은 여자의 승리욕이었을까? 귀여운 남자를 빼앗는 것이 짜릿했을까? 서윤이를 생각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버지는 어머니를 사랑했을까? 아니면 그저 젊은 여자의 육체에 끌렸던 것일까? 서윤이와의 추억은 그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평생 간직한 그 사진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후회였을까? 아니면 그리움이었을까? 수아는 평생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믿었다. 부모님은 서로 사랑하고 수아를 아꼈다. 가족 여행을 가고 크리스마스마다 선물을 교환하고 생일이면 케이크를 불었다. 그 모든 것이 거짓은 아니었을 것이다. 적어도 수아에 대한 사랑은 진짜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 행복의 밑바닥에는 서윤이의 눈물이 깔려 있었다. 한 여자의 인생이 파괴된 위에 세워진 행복이었다. 그것을 알고도 수아는 이 가족을 사랑할 수 있을까? 수아야, 밥 먹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아는 일어나지 않았다. 배 안 고파. 먼저 먹어. 수아는 소리쳤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거칠게 나왔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어머니의 발소리가 방문 앞에서 멈췄다. 수아야, 무슨 일 있어? 문 너머로 들리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불안해 보였다.
아무 일 없어. 그냥 피곤해. 그래. 알았어. 밥은 냉장고에 넣어둘게. 어머니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수아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질문들이 소용돌이쳤다. 나는 누구인가? 파괴된 가정 위에 세워진 행복의 산물. 상간녀의 딸. 버림받은 여자의 자리를 차지한 여자의 딸. 수아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죄악처럼 느껴졌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서윤이는 아이를 가질 수 있었을까? 행복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밤이 깊어갔다. 집은 조용했다. 어머니도 방으로 들어간 모양이었다. 수아는 침대에서 일어나 가방을 꺼냈다. 큰 가방이었다. 여행 갈 때 쓰는 캐리어. 수아는 옷장을 열었다. 옷을 하나씩 가방에 넣기 시작했다. 필요한 것들만. 속옷, 양말, 청바지, 티셔츠, 화장품, 충전기, 노트북. 움직임은 기계적이었다.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생각하면 멈출 것 같았다. 가방을 다 싼 수아는 책상 앞에 앉았다. 종이와 펜을 꺼냈다. 편지를 쓰려 했다. 하지만 첫 문장부터 막혔다. 엄마라고 쓸 수가 없었다. 그 호칭을 쓰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다. 결국 수아는 펜을 내려놓았다. 편지 없이 떠나기로 했다. 어차피 무슨 말을 쓴다 해도 진심을 담을 수 없었다. 거짓말이 될 것이었다. 새벽 4시, 수아는 가방을 들고 방문을 열었다. 복도는 어두웠다. 어머니 방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오지 않았다. 잠든 모양이었다. 수아는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는 순간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수아야? 어머니였다. 잠옷 차림으로 복도에 서 있었다. 부스스한 머리, 잠에서 덜 깬 얼굴. 어디가?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수아의 손에 들린 캐리어를 보았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수아야, 무슨 일이야? 왜 짐을 싸? 나가서 살 거예요. 수아의 목소리는 평평했다. 뭐?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수아는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제대로 보았다. 55의 나이. 하지만 관리를 잘해서 40대처럼 보였다. 아름다운 얼굴. 30년 전 26의 나이로 유부남을 유혹했을 그 얼굴. 묻지 마세요.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아빠 돌아가셔서 힘들지? 알아. 엄마도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함께 혼자 있고 싶다고요. 수아는 소리쳤다. 어머니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놀란 표정이었다. 수아는 그 표정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수아야, 정수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하지만 수아는 돌아보지 않았다. 수아는 친구 집에 짐을 풀었다. 대학 동기인 지연이가 혼자 자취하는 원룸이었다. 당분간만 있을게. 빨리 방 구할게. 수아가 말했지만 지연은 괜찮다고 손을 저었다. 천천히 해. 근데 진짜 괜찮아? 갑자기 집 나온다길래 깜짝 놀랐잖아. 지연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말할 수 없었다. 우리 어머니가 남의 남편을 빼앗은 상간녀라는 것을, 우리 가족의 행복이 다른 여자의 불행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냥 혼자 있고 싶어서. 그것이 수아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쏟아졌다. 하루에 10통, 20통. 수아는 모두 무시했다. 문자 메시지도 계속 왔다. 수아야, 엄마야. 무슨 일인지 말해줘. 내가 왜 화났는지 모르겠어. 엄마가 뭘 잘못했어?
아빠 돌아가셔서 힘든 거 알아. 하지만 엄마도 힘들어. 같이 이겨내자. 문자를 읽을 때마다 수아는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다. 사흘째 되는 날 어머니가 지연의 집 앞에 나타났다. 초인종이 울렸고 지연이 문을 열었다. 수아 어머님? 수아 있니? 좀 보자. 어머니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수아는 방 안에서 그 목소리를 듣고 온몸이 굳었다. 나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지연이 난처한 표정으로 수아를 쳐다보았다. 수아는 한숨을 쉬고 밖으로 나갔다. 현관에 서 있는 어머니는 초췌했다. 화장기 없는 얼굴, 푸석푸석한 머리카락, 구겨진 옷. 평소의 단정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수아야. 어머니가 손을 뻗었지만 수아는 한 걸음 물러섰다. 어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왜 그러니? 엄마한테 무슨 원망이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수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말하고 싶었다.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혼자 살고 싶어요. 아무것도 아닐 리 없잖아. 넌 갑자기 이런 애가 아니야. 무슨 일이 있었어? 수아는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질문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엄마, 서윤이가 누구예요? 아빠의 전부인이 맞아요? 엄마가 아빠를 빼앗은 거예요? 하지만 그 질문들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나오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다. 집에 가세요. 전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 넌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이상해졌어. 엄마가 도와줄게. 같이 도와주지 마세요. 수아는 소리쳤다. 복도의 목소리가 울렸다. 이웃집 문이 살짝 열렸다가 닫혔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 고칠게. 다 고칠게. 그 모습이 수아의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었다. 저 눈물이 진짜일까? 아니면 연기일까? 30년 전에도 저렇게 울면서 아버지를 유혹했을까? 전 이제 어른이에요. 혼자 살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수아는 냉정하게 말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넌 아직 어려. 26밖에 안 됐잖아. 엄마 없이 어떡해. 엄마도 26에 혼자 잘 살았잖아요. 그 말이 튀어나온 순간 수아는 후회했다.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무슨 뜻이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수아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무언가를 깨달은 듯했다. 너 알았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뭘 알았는데요? 수아는 시치미를 뗐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다. 딸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윤희가 너한테 말했어? 어머니가 물었다. 수아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대답이었다. 어머니는 벽에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처럼 보였다. 수아야, 그건. 어머니가 말을 시작했지만 수아는 듣고 싶지 않았다. 전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아요. 그냥 가세요. 하지만 내가 오해하고 있을지도 몰라. 엄마 말도 들어봐야. 오해요? 수아는 비웃었다. 아빠가 결혼한 남자였다는 게 오해예요? 엄마가 그 가정을 깬 게 오해예요? 어머니는 입을 다물었다. 부인할 수 없었다. 그것은 사실이었으니까. 미안해. 어머니가 힘없이 말했다. 뭐가요? 다 미안해. 그 말에 수아는 더 화가 났다. 미안하다고? 그게 끝인가? 30년 전에 한 여자의 인생을 파괴하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 용서되는 건가? 가세요. 다신 저 찾아오지 마세요. 수아는 돌아서서 지연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밖에서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수아는 문을 열지 않았다.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다. 지연이 옆에 앉았다. 괜찮아? 지연이 물었다. 수아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을 리가 없었다. 지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냥 옆에 앉아 있어 주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복도는 조용해졌다. 어머니는 간 것 같았다. 수아는 핸드폰을 꺼냈다. 어머니에게서 온 문자가 하나 더 있었다. 수아야, 엄마가 잘못했어. 변명하지 않을게. 하지만 내가 태어난 건 엄마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어. 그것만은 믿어줘. 사랑해. 수아는 핸드폰을 던졌다. 소파에 부딪혀 떨어졌다. 지연이 주워서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놓았다. 자, 일단 샤워하고 자. 내일 생각하자. 지연이 수아를 일으켜 세웠다. 그날 밤 수아는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수아는 어린아이였다. 5살쯤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놀이공원에 가 있었다. 행복한 꿈이었다. 아버지가 수아를 어깨에 태우고 어머니가 솜사탕을 사주었다. 수아는 웃었다. 그런데 갑자기 멀리서 한 여자가 다가왔다. 서윤이었다. 그녀는 수아를 바라보며 슬프게 웃었다. 그 자리는 내 자리였어. 서윤이가 말했다. 그 순간 아버지와 어머니가 연기처럼 사라졌다. 수아는 놀이공원 한가운데 혼자 남았다. 주변은 텅 비어 있었다. 수아는 소리쳤다. 엄마, 아빠.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수아는 잠에서 깼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다. 다시 잠들 수 없을 것 같았다. 수아는 일어나 물을 마셨다. 창밖을 내다보았다. 도시는 잠들어 있었다. 가로등만이 외롭게 빛나고 있었다. 수아는 생각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 용서해야 하는 걸까? 서윤이는 어떻게 살아왔을까? 혼자서 아이도 없이 사랑했던 남자를 잃고 질문들은 끝이 없었다. 그리고 답은 하나도 없었다. 한 달이 흘렀다. 수아는 새 직장을 구했다. 작은 디자인 회사였다.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독립해서 살기에는 충분했다. 지연의 집 근처에 작은 원룸도 얻었다. 평수는 좁았지만 수아 혼자 살기에는 괜찮았다. 짐을 옮기는 날 지연이 도와주러 왔다. 이제 진짜 독립이네. 축하해. 지연은 웃으며 말했지만 눈빛은 걱정스러워 보였다. 수아는 새 일상에 적응하려 애썼다. 아침 7시에 일어나 회사에 가고 저녁 6시에 퇴근해서 편의점 도시락으로 저녁을 먹었다. 주말에는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공허했다. 집에 들어올 때마다 다녀왔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었다. 밥을 먹을 때마다 혼자였다. 텔레비전을 켜도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에게서는 여전히 연락이 왔다. 이제는 하루에 한 통으로 줄었지만 매일같이 문자가 왔다. 잘 지내니? 밥은 먹었어? 날씨가 추워졌어. 감기 조심해. 수아는 읽지만 답장하지 않았다.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랐다. 회사 동료들은 수아에게 친절했다. 점심시간마다 같이 먹자고 했고 주말에 놀러 가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수아는 대부분 거절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피곤했다. 웃는 것도 대화하는 것도 모두 연기처럼 느껴졌다. 어느 토요일 오후 수아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 카트를 밀며 식료품 코너를 돌아다니다가
문득 멈춰 섰다. 된장찌개 재료를 보고 있었다. 어머니가 끓여주던 된장찌개. 수아가 가장 좋아하던 음식. 수아는 재료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그리고 라면만 집어서 계산대로 향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아는 공원을 지나갔다. 벤치에 한 쌍의 모녀가 앉아 있었다. 딸은 5살쯤 되어 보였다. 어머니는 딸의 신발끈을 묶어주고 있었다. 엄마 사랑해. 딸이 말했다. 엄마도 사랑해, 우리 공주. 어머니가 딸을 안았다. 수아는 그 모습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가슴이 아팠다. 수아도 저랬었다.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매일 사랑해라고 말했었다. 어머니는 수아를 꼭 안아주며 엄마도 사랑해라고 답했었다. 그때는 모든 게 단순했다.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었고 가족은 영원할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수아는 진실을 알았다. 그 사랑 뒤에 숨겨진 비밀을, 그 행복 아래 깔린 누군가의 고통을. 수아는 빠르게 걸었다. 집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보이지 않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수아는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나 싶어 받았다. 여보세요? 아가씨, 서윤이에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한 달 만에 듣는 그 목소리. 네. 수아는 겨우 대답했다.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해요. 근데 아가씨 괜찮은가 싶어서요.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네, 괜찮아요. 집을 나왔다면서요? 미선 씨한테 들었어요. 수아는 놀랐다. 엄마가 당신한테 연락했어요? 응. 일주일 전에 아가씨가 집을 나갔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혹시 나한테 연락했냐고 물어봤어요. 서윤이는 한숨을 쉬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수아는 말했다. 그것은 진심이었다. 서윤이는 피해자였다. 잘못한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였다. 하지만 내가 말하지 않았으면 언젠가는 알았을 거예요. 아니면 평생 모르고 살았겠죠. 어느 쪽이 나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서윤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가씨, 미선 씨를 너무 미워하지 마요. 그 사람도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왜 그 사람을 걱정하세요? 수아는 이해할 수 없었다. 당신 인생을 망친 사람인데 나도 처음에는 미워했어요. 정말 많이.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울었어요. 왜 나는 안 되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고요. 서윤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니까 미움만 갖고 사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놓아버렸어요. 미선 씨도 민호 씨도 내 마음에서 놓아버렸어요. 그게 가능해요? 수아는 물었다. 쉽진 않았어요. 10년이 걸렸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었어요. 미움에 갇혀서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어요. 수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서윤이가 계속 말했다. 아가씨는 아직 젊어요. 앞으로 살 날이 많아요. 부모님이 한 일 때문에 아가씨 인생까지 망치지 마요. 아가씨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 사람들의 딸이에요. 그 잘못된 사랑의 결과물이에요. 수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래도 아가씨는 아가씨예요. 부모님과는 별개의 사람이에요. 아가씨한테는 아가씨만의 인생이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수아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서윤이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미움에 갇혀서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어요. 수아는 지금 그러고 있는 걸까?
미움에 갇혀 있는 걸까? 다음 날 수아는 서랍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다. 이사 올 때 가져온 것이었다. 어릴 적 사진들이 가득했다. 돌잔치, 유치원 졸업식,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속 수아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옆에는 언제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다.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수아가 7살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놀이공원에서 찍은 것이었다. 아버지가 수아를 어깨에 태우고 어머니가 옆에서 웃고 있었다. 꿈에서 본 바로 그 장면이었다. 수아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아버지의 얼굴을. 그는 웃고 있었지만 눈가에는 슬픔 같은 것이 어려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지는 늘 그랬다. 웃고 있어도 완전히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무언가에 짓눌린 것처럼. 서윤이를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 버리고 온 아내를, 가질 수 없었던 아이를, 평생 짊어진 죄책감을, 그리고 어머니. 사진 속 어머니는 밝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수아는 이제 알았다.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빼앗아온 행복, 지워지지 않는 과거,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비밀. 수아는 앨범을 덮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진실과 마주하기로. 2달이 더 흘렀다. 계절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고 있었다. 수아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고 어머니와는 연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랐다. 수아는 서윤이와 가끔 만났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아버지의 전처를 만난다는 것이 이상했다. 하지만 만남을 거듭할수록 수아는 서윤이에게서 위안을 얻었다. 서윤이는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동네 구석의 조용한 가게였다. 수아는 퇴근길에 종종 들렀다. 서윤이는 차를 내어주며 꽃 이야기를 해주었다. 장미의 꽃말, 백합을 키우는 법, 계절마다 피는 꽃들. 평범한 이야기였지만 수아는 그 시간이 좋았다. 어느 날 수아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결혼했을 때는요. 서윤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다.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아침마다 나보다 먼저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요리는 서툴렀지만 정성이 가득했죠. 서윤이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주말이면 손을 잡고 산책을 했어요.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나를 웃기려고 애썼어요. 시시한 농담을 하면서요. 수아는 그 모습을 상상했다. 젊은 아버지. 아직 죄책감에 짓눌리지 않았을 때의 아버지. 행복했어요? 수아가 물었다. 응, 정말 행복했어요. 그 4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어요. 서윤이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더 힘들었나 봐요. 잃고 나니까. 후회하세요? 아버지를 만난 걸. 수아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윤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후회는 안 해요. 그 사람을 사랑했던 건 진심이었으니까. 비록 끝이 아팠지만 그래도 사랑했던 시간은 소중해요. 수아는 가슴이 먹먹했다. 서윤이는 모든 것을 잃고도 이렇게 담담할 수 있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평온할 수 있어요? 수아는 물었다. 평온해 보여요? 서윤이가 웃었다. 사실은 지금도 가끔 힘들어요. 외로운 날에는 민호 씨 생각이 나요. 그래도 살아야죠. 인생은 계속되니까. 서윤이는 수아의 손을 잡았다. 아가씨, 미선 씨한테 연락해 보는 게 어때요? 수아는 손을 빼려 했지만 서윤이가 꼭 잡았다. 아직이 언제까지예요? 1년? 10년? 그 사람이 돌아가실 때까지? 서윤이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미선 씨도 실수한 사람이에요.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아가씨 엄마예요. 아가씨를 낳아서 키운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이 한 짓은 나도 알아요. 나도 그 일의 피해자니까. 서윤이가 말을 끊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가씨까지 불행해질 필요는 없어요. 부모를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아가씨 자신을 용서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수아는 눈물이 났다. 서윤이가 수아를 안았다. 울어요. 참지 말고 울어요. 수아는 서윤이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왔다. 슬픔, 분노, 배신감, 외로움. 모든 것이. 울음이 그치고 나서 수아는 물었다. 어떻게 해야 해요? 엄마한테 뭐라고 말해야 해요? 진심을 말하면 돼요. 화난 것도 상처받은 것도 다 말해요. 그리고 들어보세요. 미선 씨 이야기도 듣고 나서 결정해요. 용서할지 안 할지. 그날 밤 수아는 오랜만에 어머니에게서 온 문자를 읽었다. 수아야,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했어. 내가 좋아하던 은행나무 거리. 혹시 시간 되면. 아니다. 잘 지내. 짧은 문자였지만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졌다. 수아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다. 지우고 다시 쓰고 또 지웠다. 결국 간단하게만 썼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 시간 있어요? 우리 얘기 좀 해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데 10분이 걸렸다. 손가락이 떨렸다. 답장은 1분도 안 돼서 왔다. 응, 언제든지 좋아. 어디서 만날까?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기쁘면서도 조심스러운 목소리. 우리 집에 올래요? 주소 보낼게요. 수아는 답장했다. 토요일이 되었다. 수아는 아침부터 청소를 했다. 원룸은 좁았지만 깨끗하게 정리했다. 테이블을 닦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다. 그리고 마트에 가서 재료를 샀다. 된장, 두부, 호박, 감자. 된장찌개 재료였다.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다. 수아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어머니가 서 있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들어오세요. 수아가 말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들어왔다. 작지만 괜찮은 집이네. 어머니가 둘러보며 말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앉으세요. 차 끓일게요. 수아는 부엌으로 갔다. 손이 떨려서 찻잔이 부딪혔다.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가만히 기다렸다. 수아는 차를 내왔다. 어머니 앞에 놓았다. 그리고 맞은편에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둘 다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다. 결국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수아야. 엄마. 수아가 말을 끊었다. 제가 먼저 말할게요. 들어주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아는 준비한 말을 꺼냈다. 저, 서윤이 아주머니 만났어요. 여러 번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그분한테 다 들었어요. 아빠가 결혼한 남자였다는 것. 엄마가 그 가정을 깬 것.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화났어요. 정말 많이. 평생 피해자인 줄 알았던 엄마가 사실은 가해자였다는 게, 우리 가족의 행복이 다른 사람의 불행 위에 세워졌다는 게.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제 존재 자체가 죄악 같았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아는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서윤이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저는 엄마와 다른 사람이라고. 제 인생은 제 것이라고. 부모님의 잘못 때문에 제가 불행해질 필요 없다고. 수아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엄마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그리고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기로. 어머니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다. 말해주세요, 엄마.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된 건지, 다 듣고 싶어요.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했다.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정리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나는 26에 아빠 회사에 입사했어. 신입사원이었지. 아빠는 그때 35이었고 영업팀 과장이었어. 처음 본 날부터 끌렸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작았다. 다정하고 책임감 있고 웃는 모습이 따뜻한 사람이었어. 나는 그때 어렸고 철이 없었어. 그 사람이 결혼한 남자라는 걸 알면서도 좋아했어. 수아는 가만히 듣고 있었다. 어머니는 계속했다. 처음에는 그냥 혼자 마음에 담아두려고 했어. 하지만 아빠가, 민호 씨가 먼저 다가왔어. 야근할 때 커피를 사주고 힘들 때 격려해주고. 나는 착각했어. 이게 사랑인 줄 알았어.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 눈물을 닦았다.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셨어. 민호 씨도 나도.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실수를 했어. 단 한 번의 실수였어. 다음 날 아침 깨어나서 후회했어. 민호 씨도 미안해했어. 다시는 이러지 말자고 했어. 수아는 가슴이 답답했다. 어머니의 다음 말을 알 것 같았다. 하지만 한 달 후에 임신한 걸 알았어. 너였어, 수아야. 어머니는 수아를 바라보았다. 나는 무서웠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민호 씨한테 말했을 때 그 사람도 충격을 받았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더니 책임지겠다고 했어. 윤희 씨랑 이혼하고 나랑 결혼하겠다고. 나는 거절했어야 했어.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어야 했어.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나는 겁쟁이였어. 혼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어. 그리고 이기적이었어. 민호 씨를 갖고 싶었어. 그래서 받아들였어. 윤희 씨를 떠올리지 않으려 애쓰면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호 씨는 윤희 씨한테 이혼을 요구했어. 윤희 씨는 무릎 꿇고 빌었대. 다시 시작하자고. 하지만 민호 씨는 냉정했어. 나한테 아이가 있다고, 책임져야 한다고. 결국 이혼했고 우리는 결혼했어.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어. 민호 씨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밤마다 윤희 씨 이름을 부르며 악몽을 꾸었어. 술을 마시면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중얼거렸어. 어머니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나는 질투했어. 내가 곁에 있는데 왜 그 여자를 그리워하는 거냐고.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느꼈어. 내가 이 모든 걸 만들었다는. 그래도 우리는 살려고 노력했어. 너를 낳고 키우면서. 민호 씨는 좋은 아빠였어. 너한테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 나한테도 최선을 다하려고 애썼어. 하지만 그 사람 눈빛 깊은 곳에는 늘 슬픔이 있었어. 지워지지 않는 슬픔. 어머니는 수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수아는 손을 거뒀다. 어머니는 손을 내렸다. 수아야, 나는 변명하지 않을게. 내가 한 일은 잘못이었어. 윤희 씨한테 정말 미안해.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 민호 씨가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단 한 가지 후회하지 않는 게 있어. 너를 낳은 거. 너는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 너를 키우면서 너의 웃음을 보면서 나는 살아갈 힘을 얻었어. 그게 이기적인 거라는 걸 알아. 하지만 진심이야. 수아는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도 울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다. 말없이 각자의 슬픔을 쏟아내며 울음이 잦아들고 수아가 입을 열었다. 엄마, 저는 아직 엄마를 용서할 수 없어요. 서윤이 아주머니를 생각하면, 그분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엄마가 한 일이 용서되지 않아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을게. 하지만 수아는 계속했다. 그래도 엄마는 제 엄마예요. 그게 바뀌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는 엄마가 필요해요. 미워하면서도 필요해요. 어머니는 놀란 얼굴로 수아를 바라보았다. 수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장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많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천천히 조금씩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아야. 어머니가 울먹였다. 조건이 있어요. 수아는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서윤이 아주머니한테 사과하세요. 제대로. 그분도 위로받을 권리가 있어요. 어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게 할게. 진작에 했어야 했어. 용기가 없었어. 하지만 이제는 할게. 수아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다. 뭐하니? 어머니가 물었다. 된장찌개 끓이려고요. 엄마가 해주던 그 맛으로. 수아는 어머니를 돌아보았다.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혼자 끓이면 맛이 안 나요. 어머니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다. 내가 도와줄게. 어머니는 수아 옆에 섰다. 먼저 멸치로 육수를 내야 해. 이렇게 어머니의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다. 수아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둘은 나란히 서서 저녁을 준비했다. 어색했지만 따뜻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다. 냄새가 집안에 퍼졌다. 어릴 적 집에서 맡던 바로 그 냄새. 다 됐다. 먹자. 어머니가 말했다. 수아는 밥을 퍼서 상을 차렸다. 둘은 마주 앉았다. 어머니가 수아의 그릇에 찌개를 떠주었다. 수아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맛있었다. 그리움의 맛이었다. 맛있어요. 수아가 말했다. 어머니는 미소 지었다. 눈가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미소는 진심이었다. 다행이다. 식사를 하며 둘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눴다. 수아의 새 직장 이야기, 어머니의 요가 학원 이야기. 평범한 대화였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희망이 있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 해가 지고 어머니는 일어섰다. 이제 갈게. 늦었다. 네. 수아도 일어났다. 현관까지 배웅했다. 어머니는 신발을 신으며 말했다. 수아야, 다음 주에 밥 한 번 더 먹을까? 내가 시간 되면. 수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연락할게요. 어머니는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수아를 안았다. 수아는 처음에는 몸을 굳혔지만 천천히 힘을 풀었다. 어머니의 체온이 느껴졌다. 어릴 적부터 익숙한 그 온기. 사랑해, 수아야. 어머니가 속삭였다. 수아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직은.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그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머니는 수아를 놓고 문을 나섰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수아가 말했다. 응. 너도 푹 쉬어. 문이 닫히고 수아는 혼자 남았다. 텅 빈 집. 하지만 아까와는 달랐다. 덜 외로웠다. 수아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머니가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였다. 작아 보였다. 약해 보였다. 완벽하지 않은 실수투성이인 하지만 여전히 수아의 어머니인 사람.
수아는 핸드폰을 꺼냈다. 서윤이에게 문자를 보냈다. 아주머니, 오늘 엄마랑 얘기했어요. 천천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언 고마워요. 답장은 금방 왔다. 잘했어요, 아가씨. 아가씨는 강한 사람이에요. 응원할게요. 수아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에는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다. 은행나무 거리. 어머니가 문자에서 말했던 그곳. 언젠가 준비가 되면 어머니와 함께 그곳을 걸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았다. 부모님도 완벽하지 않았고 수아 자신도 완벽하지 않았다. 과거는 지울 수 없었고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했다. 미움과 용서 사이 어디쯤에서, 아픔과 치유 사이 어디쯤에서 수아는 일어나서 설거지를 시작했다. 그릇을 닦으며 생각했다. 내일은 또 다른 날이 올 것이다. 출근하고 일하고 집에 돌아오는 평범한 하루.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그 평범한 하루 속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살아간다는 것, 계속한다는 것, 그 자체가 용기라는 것을. 마지막 그릇을 닦고 수건으로 닦아내며 수아는 작게 중얼거렸다. 괜찮을 거야. 천천히지만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희망이었다. 작지만 단단한 희망.